최근 들어서 유가가 좀 오르고 있죠. 한참 $70 초반까지 내려갔었는데 어느덧 다시 $80 넘은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EIA 주간 보고서는 그래도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1일 끝난 날 기준으로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가 359만 배럴 증가해서 월전월 집계한 시장 전망치 255만 배럴 감소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휘발유 재고도 265만 배럴이 늘어서 월전월 집계한 228만 배럴 감소 대비 훨씬 웃돌았는데요. 이 얘기는 그만큼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약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 하락 압력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월전월의 트렌드를 분석한 기사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이 바이든이 원유 가격을 오를 거를 걱정해서 사실상 러시아와 이란 제재를 거의 무력화시켰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25일 미국 재무부가 이란 타깃으로 아랍에미리트, 홍콩 이런 데 개인과 기업 50곳에 제재를 했지만 실제로 이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월전월 분석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달 초에 내놓은 러시아 은행 제재 역시 원유 수출 쪽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고 월전월 분석합니다. 이런 솜방망이 제재 속에서 이란과 러시아의 원유 수출은 변함없이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월전월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CPI의 하락이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댄 바가 크고 원유가가 자칫 다시 오르면 다시 물가 상승 랠리가 벌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는 제재를 외치면서 뒤로는 눈 감아주는 그런 상황이 내몰려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비 얘기 오늘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 이 주거비 문제죠. 분명히 왜곡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장과 괴리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제로 전해드렸지만 이 진로 기준으로 다시 렌트비가 꿈틀꿈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 사면 초과인데, 이게 문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주택 공급은 이 금융위기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2019년 말 단독주택 건설 비율은 98년 수준보다 25% 낮았고, 이런 추세는 구조적인 공급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캔사스시티 페드가 최근 보고서 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 또한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 2%, 3%대로 고정금리로 박아놓은 사람들이, 이 집주인들이 매물을 안 내놓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더 없고, 그래서 공급이 더 없고,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은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으로 못 가고 렌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렌트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게 다시 렌트비를 올리는 그런 악순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을 캔사스시티 페드가 보고서 통해서 하고 있는데, 또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높은 모기지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이 매달 내야 하는 상한액의 절대 액수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이게 2019년 이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모기지 상환액이 85%나 늘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단독주택 임대료는 40% 정도가 올랐고 다세대 주택 임대료는 25%만 증가했다. 그럼 뭡니까? 모기지 상한액의 85% 증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집주인의 상한 부담액이 아직 세입자로 더 전가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 이대로 놔두면 임대료 상승 압박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의를 확산시키자면 결국 금리가 내려가야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고, 그래야 시장의 물량이 더 풀리고, 그러면 렌트로만 풀리던 임대 수요가 내 집 마련으로 일부 돌아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요. 게다가 이를 통해서 모기지 상한액이 낮아진다면 이게 세입자의 전가되는 부분을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야 주거비 부담이 내려간다. 다시 말해 이 금리가 내려가야 CPI가 내려간다는 다소 역설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금리를 내리면은 주거비는 내려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물가 지표들은 올라갈 위험이 훨씬 크겠죠. 근데 지금 CPI가 높은 이유 중 상당수는 주거비예요. 그리고 금리를 내리자니까 다른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잡아놓자니 주거비가 견고하고, 이렇게 연준이 좀 외통수에 몰린 상황일 수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1개 대형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이래도 너네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걸 점검하는 그런 건데,
올해 시나리오는 미국 실업률이 10%로 오르고 상업노동생 가격이 40% 내리고 주식시장이 55% 급락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 통과했어요. 근데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지는 않다. 작년보다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취약한 상황에서 이 31개 대형 은행은 6,850억 달러 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긴 했지만 충분히 최소 자본 요건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실의 절대 규모가 작년보다 늘었다. 참고로 찰스 슈왑, 뉴욕 멜론, JP 모건, 모건 스탠리가 실적이 좋았고 HSBC, 시티즌스 파이낸셜 이런 데가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번 테스트의 결론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설사 오더라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 즉 2008년 같은 시스템 위기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안심하셔도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68억 1천만 달러 매출, 62센트의 조정 순이익 주당 나왔는데 이게 다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그런 숫자였어요. 그리고 4분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매출이 76억 달러였고 컨센이 75억 9천 혹은 76억 달러. 그러니까 부합을 했고 조정 순이익도 주당 1.08달러를 가이드해서 팩트셋 기준으로 넘어섰는데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좋았던 것이죠. 근데 이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폭락해버립니다. 좀 등락은 있습니다만 많이 내려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HBM 기대감도 있고 또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공급 부족이 나온다. 디램이 지금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징후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대를 잔뜩 한 거죠. 이번에 진짜 엄청나게 나온다. 근데 모든 측면에서 실적과 가이던스가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이걸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컨센 중위값보다 마이크론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훨씬 높은 거죠. 이런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비슷한 주식들, 엔비디아를 비롯해 AI 반도체 주식들이 앞으로 실적을 발표할 때 잘 나왔는데도 시장의 주관적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가가 떨어지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저주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려면 앞으로 정말 실적이 매우 잘 나와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약간 순환매 가능성도 언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월풀 같은 경우에 독일의 보쉬가 잘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면서 17.1% 급등했고요. 페덱스도 내년 이익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15.53% 급등을 했습니다. 전날엔 리비안이 폭스바겐 투자권 터지면서 주가가 오늘도 급등하기도 했죠. 과연 이 순환매 구간이 나타날지 그거는 우리 같이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단기간 내 AI 붐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총이 있었습니다. 젠슨 왕이 나왔는데 경천동지할 만한 큰 얘기는 없었고 몇 가지만 전하자면요. 블랙웰은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아마존, 알파벳, 메타, MS, 오픈 AI, 테슬라 등 모든 클라우드 업체, AI 업체가 결국은 우리 엔비디아의 제품을 쓸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고 지난번 브랜베어 시간도 전해드렸지만 이 국가 차원에서 AI 칩 수요가 늘어나는 국가 차원에서 AI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대규모로 엔비디아 칩 구매하는 이런 소위 소버린 AI 요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젠슨 왕이 발언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브랜베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